암호화폐가 열어갈 세상 시즌1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 3. 당신의 데이터, 누가 돈 벌고 있을까? 데이터 가치와 사용자 배제 문제. 안녕하세요. 대추나무꼴 이초시입니다.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으로 뭘 하셨나요? 구글에서 검색하고 카카오톡 보내고 인스타그램 스크롤하고 유튜브 보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 만들어주는데 이 회사들이 내 덕분에 돈 버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일부 박소영 씨의 하루. 서울에 사는 32세 직장인 박소영 씨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오늘 날씨 어때? 궁금해서 구글 검색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 30분, 유튜브 영상 2개 시청. 점심시간 맛집 검색, 네이버 지도로 길 찾기, 카카오페이로 결제. 퇴근 후 쿠팡에서 생활용품 주문, 넷플릭스 드라마 일시간 시청. 정말 평범한 하루죠? 그런데 이 평범한 하루 동안 박소영 씨가 만든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2부 숨겨진 데이터 가치. 구글의 2023년 광고 수익이 2,370억 달러였어요. 한화로 약 3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박소영 씨 같은 사용자들의 검색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박소영 씨가 날씨를 검색하면 위치, 시간, 관심사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선호도, 인맥, 소비 패턴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쿠팡에서 쇼핑하면 구매력, 브랜드 선호도, 생활 패턴이 분석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광고 타겟팅에 활용되어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죠. 3부 개인 데이터의 실제 가치. 그럼 박소영 씨 개인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글 사용자 1명당 연간 약 40달러 5만 원 수익, 페이스북 사용자 1명당 연간 약 35달러 4만 5천 원 수익, 아마존 사용자 1명당 연간 약 100달러 13만 원 수익. 박소영 씨가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연간 개인 데이터 가치가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소영 씨가 받는 건 0원입니다. 사부 데이터 수집의 은밀함.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거예요. 위치 데이터 스마트폰이 박소영 씨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 구매 데이터 신용카드, 페이 결제 내역이 모두 기록. 소셜 데이터 카톡 메시지 패턴, 통화 시간, 연락처까지 분석 가능. 생체 데이터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수면 패턴, 걸음수 수집.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면 박소영 씨의 하루 24시간이 완전히 투명해져요. 문제는 박소영 씨는 이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그 가치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브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2023년 기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수익을 보면 구글 광고 수익 2,370억 달러 약 300조 원, 메타 광고 수익 1,320억 달러 약 170조 원, 아마존 광고 수익 470억 달러 약 60조 원, 합계 530조 원이에요. 이 돈이 박소영 씨 같은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받은 몫은 여전히 0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이 서비스들을 무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데이터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6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허상. 그럼 개인정보 설정에서 끄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개인정보 약관을 끝까지 읽는 사람 전체의 1% 미만. 약관 길이 평균 2만 단어 신문 10페이지 분량. 읽는데 필요한 시간 약 40분. 그리고 설정을 꺼도 완전히 수집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맞춤형 광고만 꺼질 뿐이죠. 결국 박소영 씨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현대인이라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고 스마트폰을 쓰면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되거든요. 7부 데이터 노동의 개념. 최근에는 데이터 노동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요. 박소영 씨가 하는 모든 온라인 활동이 사실은 무급 노동이라는 관점이죠.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의 검색 엔진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되고, 리뷰를 쓰는 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 되고, 사진을 올리면 플랫폼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없다면 구글도,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노동에 대한 대가는 누가 가져갈까요? 당연히 플랫폼 기업들이죠. 팔부 다른 나라의 시도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연합 GDPR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캘리포니아 CCPA는 개인정보 판매 거부권, 삭제권 등을 부여하게 하였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도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 가치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본적 해결책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9부 새로운 가능성. 만약 박소영 씨가 자신의 데이터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연간 20에서 30만 원이면 작은 돈 같지만 전 국민이 받는다면 5천만 명, 25만 원 연간 12조 5천억 원. 이 돈이 빅테크 기업들 대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경제학을 활용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마다 토큰을 받고 플랫폼이 성장하면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 말이죠. 10부 시즌 2 예고 및 마무리.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점유형 공유경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봤어요. 1화 우버, 에어비앤비 상장 때 사용자들이 배제된 이야기. 2화 플랫폼 종속성으로 호스트들이 손해보는 구조. 3화 데이터 가치 독점 문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익 공유형 공유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박소영 씨가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김민수 씨가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의식해보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로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면 나도 그 이익을 나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즌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